네, 안녕하세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토요일 날 트럼프는 푸틴 굴복을 겨냥한 세계의 승부수를 띄우기 시작을 했고요. 시진핑은 군부를 상실하고 권력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미팅이 토요일 한국 시간 백악관에서 있었죠. 주요 주제는 토마호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드론을 팔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한테 드론을 팔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소형 단거리 그 퍼스트 퍼슨 뷰라 그래서 1인칭 시각, 그러니까 보면서 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거리 플라밍고, 이건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순항 미사일까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구체적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침묵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필요는 혁신의 어머니, 발명의 어머니라 그러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드론 잡는 드론을 개발을 했는데요. 쿼드콥터입니다. 그러니까 4개로 되어 있는데 생긴 거는 저렇게 수직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쿼드콥터라 그러면 이렇게 문어처럼 발이 되어 있는데 납작하게, 저건 높이가 높고 폭이 좁아요. 그래서 빨라요, 좀. 그러니까 드론 잡는 드론으로 전용으로 만든 거죠.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앞에 있는 큰 거는 샤헤드 드론이고, 이란에서 개발돼서 지금 그 작은 거 서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쿼드콥터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앉았다가 떠서 총알같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이 파일럿이 조종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조종하는 저가형 드론 잡는 드론에 있어서 세계 최고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2,500달러 스팅 요격 드론의 경우에 러시아 2만 달러짜리 샤헤드 드론을 요격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요.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손잡고 공동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거 지금 토마호크를 받으면 이제 플라밍고가 날아오르는데, 이게 지금 플라밍고거든요. 정식 명칭은 FP5입니다. 우크라이나 엔진을 장착하고 있죠. 큰 엔진 장착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엔진이 외장형이죠. 바깥에 저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칩이라든지 반도체, 또 탄소 섬유, 제어용 부품은 서방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150kg 정도의 그 탄두가 무거워요. 그래서 토마호크랑 조금 성격이 다른 순항 미사일이에요. 1150kg 탄두고요. 1800마일 사거리예요. 1800마일이니까 1.6배 하면은 거의 3000km죠. 토마호크의 1500마일보다 그러니까 2500km 정도 가죠. 토마호크가 보다 멀리 갑니다. 몸집이 토마호크의 그러니까 길이나 이런 게 토마호크의 2배 이상이에요.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러시아 정유시설 17%를 지금 파괴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얘입니다. 플라밍고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유류가 지금 가격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물량이 부족하죠. 당연하죠. 17%나 깎였는데 그렇게 되죠. 오른쪽이 토마호크, 왼쪽이 플라밍고입니다. 네, 훨씬 크죠. 플라밍고가 엄청 큽니다. 길이로 그러니까 부피로는 8분의 1이란 소리죠. 1800마일, 1500마일. 그래서 이게 플라밍고 드론이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능이라든지 또 회피 기동 이런 데서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역할 분담 콤비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토마호크로는 지능형 정밀 타격을 하고 플라밍고로 체급으로 깔아뭉개는 타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토마호크를 받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호크와 이제 2차 제재가 지금 미국이 흔드는 카드인데요. 토마호크는 아직 미정입니다.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상태예요. 현재까지는 푸틴을 위협하는 카드로만 사용되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그 CNN 기사인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토마호크가 원래 그러니까 함상 발사, 잠수함 발사인데 우크라이나는 지상 발사형에 들어가야 될 거다. 지상 발사형이 존재하긴 한다. 미 육군과 해병대에서 쓰는데 최신 무기다. 그래서 지상 발사형이 되면 아마 재고가 만만치 않을 거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CNN 기사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토마호크는 원래 함상 발사,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다.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 육군과 해병대가 사용하는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제공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몇 개월 기다려야 수십 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토마호크 준다 그래서 이게 뭐 한꺼번에 몇백 발이 갈 수가 없어요. 토마호크를 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거라. 원래 토마호크는 함상 발사, 잠수함 발사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지상 발사형을 줘야 되는데 그게 미국도 첨단이에요. 미국도 미 육군과 미 해병대, 특히 미 육군의 MRC, Mid-Range Capability, 그러니까 중거리 타격 능력 부대, MRC라고 불리는 부대, MRC를 갖춘 부대가 타이폰이죠. 타이폰 부대에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일부예요. 타이폰 부대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 토마호크에 대해서는 따라서 이제 러시아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무슨 논리가 이거예요. 토마호크 들어와도 전황은 바뀌지 않는다. 무서운 무기고 치명적인 무기지만 그 자체로서는 견딜만 하다. 그런데 진짜 문제인 것은 우크라를 내세워서 미국이 지능적으로 개입하는 강도를 높인다는 데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제3국을 내세워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거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러시아 쪽의 그 토마호크에 관해서 반박 내지는 비난 논리입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게 뭐 거기에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그 미국 개입 강화거든요. 근데 이 개입을 굉장히 지능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제3국을 내세워 가지고 개입하는 방식이죠. 현지의 이해 당사국을 내세워서 개입하는 방식이에요. 현지의 이해 당사자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새로운 패턴인데 우리가 네오콘은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지상국까지 들어가서 뭐 세계 경찰 노릇하고 보다 좋은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날뛰는 게 네오콘이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현지의 이해 당사자, 현지에서 목숨을 걸은 집단이 존재하고 그 집단이 그게 국가가 됐든 집단이 됐든 이제 어떤 그 각오를 보여줄 때 미국이 그걸 옆에서 돕는 방식, 그런 방식이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그 글로벌 질서를 쥐락펴락하는 것을 우리 러시아는 참을 수 없다라고 튀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제 토마호크 말고 또 2차 제재가 있죠. 러시아 유류 정제유를 대량 구매하는 국가에게 초고율 보복관세, 뭐 100% 보복관세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도와 중국을 정조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그 정제유 원유 수입을 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인도는 우린 모르는 일이에요. 우린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렇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아마 트럼프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도는 지금 러시아 무기나 이런 것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끈끈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모르쇠로 잡아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2차 제재는 인도 중국을 정조준하는 거고 긴장이 급고조되는 겁니다. 뭐 세계대전급으로 고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흔드는 두 개의 카드는 뭐 아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쓰지 말아야 할 카드고 쓸 수 없는 카드인데 트럼프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쇼를 부리면서 배팅하고 있는 거다. 블러핑하고 있는 거다. 이런 평을 해요.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급고조되는 카드고 함부로 쓸 수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명분도 쌓고 쓰겠다 하면서 푸틴을 잡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예. 2주쯤에 헝가리에서 트럼프 푸틴 2차 회담이 열린다고 트럼프는 말했는데 아직 러시아 쪽에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헝가리 오반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부패한 독재를 하고 있는 파퓰리스트 정권인데 트럼프랑 죽이 잘 맞았죠. 트럼프 1기 때도. 예,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니까 말하려고 날아갔죠. 예, 또 오반은 푸틴 편을 엄청 들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물먹여온 그런 사람입니다. EU의 2단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제 푸틴은 아마 최근에 이제 트럼프하고 굉장히 장시간 통화를 했거든요. 그 통화 과정에서 헝가리에서 봅시다라고 푸틴 입장에서 뭐 보자고 얘기 나온 거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별로 만날 뜻이 없을 수 있어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미국은 중동 바로 정돈에 이어서 지금 급박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듭을 짓는 우크라 바로 정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젤렌스키 100%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군부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좀 희한한 일이 터졌는데요. 이게 국내 언론이 그냥 이 사실만 보도했지 이 자세한 그 문맥을 보도를 안 해줬어요. 허웨이동 중앙군사의 부주석, 예, 석자가 빠졌네요. 이 사람이 숙청됐음을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 현직 부주석을 이렇게 숙청하는 게 사상 처음이에요, 사실상. 이게 17일 금요일 날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거든요. 근데 발표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인민일보, 신화사통신 이거 제대로 안 다뤘습니다. 신화사는 다뤘다가 내려버리고 축소 보도한 이상하게 왜곡 축소 보도한 거를 다시 올렸을 거예요. 몇 시간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9명을 이렇게 그 당에서 호적을 파내고 인민해방군에서 출군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그거 내려버리고 몇 시간 지나서 한 7, 8시간 지나서는 국방부 대변인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 질의응답 중에 뭐 여러 개 얘기를 다 꺼내는데 그 중에 하나 슬쩍 다루고 지나간 거예요, 이거를. 대형 매체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 영향력이 클 텐데 이걸 부풀려서 말하기 싫은 거죠. 이 정도 사안은 원래는 그 국방부 대변인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요, 정부, 내각은 그 지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당과 인민해방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사안은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가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국방부, 즉 정부 부처의 대변인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중앙군사에 부주석하다가 뭐 쫓겨나거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웨이동이 최초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최초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중앙군사의 부주석으로서 소련으로 망명중 비행기 추락으로 의문사를 한 사람이 이제 림바오인데 우리 임표라고 쓰죠. 1971년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죽는 순간까지 중앙군사의 부주석이네. 그러니까 중앙군사의 부주석에서 숙청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임표는 케이스에 해당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군사의 부주석이었다가 숙청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자오지양입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숙청됐습니다. 근데 자오지양은 이 사람은 그때 이제 그 총석이죠. 그 소련식 용어로는 서기장이고 중국식 용어로는 총석인데 공산당 이제 두목. 그 당시에 총석이어서 무늬만 부주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의 오리지널 멤버로 갈 수 있는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 출신 중앙군사의 부주석으로서 현직에 숙청된 케이스 이번이 처음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시진핑 동심원 1번 그룹, 즉 푸젠파의 거물입니다. 복건성, 푸젠. 시진핑 거기 근무하면서 거기서 인맥을 다졌죠. 그래서 지금 다 핵심들을 다 복건성 출신들, 푸젠파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만 숙청된 게 발표되냐? 아니죠. мя오화도 숙청된 게 발표됐죠. мя오화 얼마 전에 숙청 이미 됐는데 왜 요번에 또 발표한 거야? 예, 요번에 한 거는 뭐냐면 조금 이따 짚어드리겠지만 출당과 출군입니다. 그러니까 직위를 뺏은 것뿐만 아니라 호적을 파내버린 거예요, 공산당에서. 예. 이게 이 사람이 이제 мя오화가 원래 이제 시진핑의 구도는 전해지기로는 장유샤를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중앙군사의 제1 부주석이 장유샤인데 제2 부주석인 허웨이동을 거기 보내고 그럼 허웨이동 자리가 비잖아. 허웨이동 자리에 мя오화를 올려보내고 мя오화 자리에 그 왕홍빈인가 뭐 그런 사람을 들여놓기로 한 게 이제 시진핑의 원래 아주 그 로망이었어요. 구도였어요. 근데 허웨이동 날아가고 허웨이동 자리를 물려받기로 한 мя오화가 날아갔다고요. 그럼 мя오화 자리를 물려받기로 한 왕이 아니라 허홍준이 날아갔다고요. 이 사람은 정치공작부 부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쑥대밭이 된 거예요. 시진핑 인맥이. 제일 윗대가리는 허웨이동 자리를 물려받기로 한 мя오화 자리를 물려받기로 한 허홍준. 이게 전부 시진핑이 심은 사람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이 푸젠파 좀 더 넓히면 그 복건성에 있는 30일 집단군 출신들 군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제거됐어요. 이번에 푸젠파들 시진핑 권력 동심원 1번들이 이번 발표는 9명인데요. 그중에 8명이 푸젠파 등 시진핑 친위 세력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거예요. 장유샤가 다 뺏은 거라고 봐요. 이번에 발표할 때 이미 제거된 사람도 함께 발표했죠. 그럼 발표할 수 있는 이유가 그전에는 현직을 뺏었지, 그러니까 뭐 정치국 위원이라든지 이런 현직을 뺏었지, 당에서 호적을 파내서 버린다든지 인민해방군에서 호적을 파내서 바뀌어버리는 이런 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걸 한 거예요. 출당 조치를 했고요. 인민해방군은 출근 조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병역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에서 호적 자체를 못 파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등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제대시키잖아요. 이등병 제대한다고 별 4개 달았다가 이런 일 당하면. 근데 중국은 이게 직업군인이거든요. 인민해방군에 합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으로부터 호적을 아예 파버리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출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번 루머 외에도 28명이 조사 중이고요. 그리고 수백 명이 조사 대기 중이다. 예, 이 같은 이야기가 지금 흉흉하게 돌고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이 이번 일을 보면서 이거 군부 권력을 완전히 상실했구나. 그래서 권력 투쟁이 살벌하겠구나. 당과 언론들 이런 쪽은 이제 그 시진핑의 그 입김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이 10월 20일 날 시작되는 사중전회 직전에 대대적인 숙청을 한 거다.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통상 이 정도 급의 최고위급 인사이동은 사중전회에서 결정해서 사중전회 직후에 발표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중전회 직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일종의 상징 연출이죠. 많이 몰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 전쟁이 정리되면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은 이제 한층 더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중동 바로 정도는 초스피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마스 잔당이 고분고분 말듣지 않으면 대대적 소탕입니다. 이거 지금 트럼프가 이만 번긋하면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돌아가신 분들 시신으로 돌려보내는데 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훼손됐다는 얘기지. 뭐 드릴로 몸에 구멍 들어가면서 고문을 했다든지 집단 강간했다든지 뭐 구탈해서 뼈가 부러졌다가 붙었다든지 이게 시신을 보내면 그게 다 나오잖아. 유해에서. 그 시신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막 그 공개 처형하고 이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총 내려놓고 권력 포기하고 밖으로 튀기로 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야 밟아버릴 거야. 이 얘기를 트럼프가 기회 날 때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동 바로 정돈 말고도 우크라 전쟁은 이제 트럼프가 세 기의 승부를 진행 중이죠. 2개의 치명적 카드 토마호크와 2차 제재를 가지고 좀 흔들고 있죠. 그러면서 푸틴을 압박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겨울이 시작되잖아요. 몇 주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진흙 뻘밭이 되죠. 이런 겨울에는 이제 물량 소모는 굉장히 커요. 뭐 다 춥고 그러니까. 과연 이런 교착 상태 소모전이 진행되는 겨울 전쟁을 푸틴이 또 한 번 버틸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푸틴이 이거 겨울 전쟁 또 한 번 버티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이 바로 정돈된 데 이어서 우크라 전쟁까지 미국의 구도대로 이렇게 판이 짜지고 나면 그래서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은 어디겠냐고요. 중국이죠. 그 다음엔 중국에 대한 총체적 전면적 최대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